9페이지로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높이 제한이 뜹니다. 높이 제한. 조금 까탈스러운 상이죠. 높이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제한 중에서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라고 하는 기본적인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별도로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또 굵직한 또 하나의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높이 제한 등이고 오른편은요 건축 특혜를 주는 이제 특별 건축과 특별 가로 나오네요. 일단 높이 제한 보겠습니다. 가로구역 아시죠? 여러분들 도로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1단의 구역들이 탄생이 딱 되어지면은 요 구역별로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100m 최대 높이 넘을 수 없다. 이쪽은 무슨 30m 이렇게 제한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요 흔히들 상업적인데 빈 땅이 좀 보여. 빈 땅일 때 보통 보시면요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왜 건물을 안 지을까? 참 좋은 곳인데. 근데 그거 딱 보시면 주위에 보시면요 건물들이 또 나지막하게 인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은요 뭐 30층 뭐 50층 이렇게 쫙쫙 뻗은 것이 원칙인데 어떤 곳은요 30m, 어떤 곳은 18m, 어떤 곳은 55m, 어떤 곳은 70m 이렇게 해서 해당 그 시군구라든지 해당 특별시 공예시에서 정해놓고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높은 건물 못 지으니까 오피스텔 지어도 분양 평수가 작겠죠. 그러니까 잘 착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든 장소가 아니고 상업지역 인근에 이것이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무슨 뭐 대로 무슨 인근 또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20군데 정도가 상업지역 건축에 딱 높이가 정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구역 별로 정해진 높이가 있으면 모든 건물들은 그 높이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허가권자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구청장이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를 딱 합니다. 당연히 건축의 심의 통해서 지정 공고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도 30m 또는 50m 이렇게 높이가 제한되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주상복합주택을 지을 때는 50m 다 된다. 오피스텔 된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또 판매시설 등을 지을 때는 30m 이렇게 건물 용도별로 차등을 두어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조례 부분 보이죠? 필요할 때는 말입니다. 그때 시군구청장이 보통 시군구 단위에서는요 높이 제한 발표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보통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대구시 등의 큰 광역시급에서 보시면 대개다 높이가 그들 시 조례에서 공고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급에서만 조례로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는 보시면 조례로 높이 정하지 따로 시군 구청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하는 곳은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나중에 표의식 때문에 높이를 거의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지금 거의 조례로 높이가 정해져 있다. 위치를 딱 정해서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조 등입니다. 전체 묶어서 1조 등 높이 제한에서 한 가지는 1조권 자체의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을 때에는 이제 높이 제한이 항상 또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조권 햇빛이죠. 햇빛을 받기 위한 요 조망권, 뭐 햇빛 채광권 요걸 위해서 높이가 제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조라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상업지역 1조 필요합니까? 빌딩 숲속에 갇혀 있죠. 공업지역은요 공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 농촌마을 가시면 항상 낮은 건물들 청수가 4층 제한받기 때문에 1조가 다 잘 됩니다. 띄엄띄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조란 것은 도시지역 안에서도 딴 것은 필요 없고 주거지역 내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지역에서만 1조권 자체를 위한 높이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 2, 3종인데요. 또 준주거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이것은 상업지역 비슷한 곳입니다. 그래서 준주거는 따로 1조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전용과 일반 주거에서만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보시면 이 장소를 할지라도 햇빛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치죠. 또 오후 되면 서에서 동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동쪽과 서쪽과는 일조권 자체의 침해가 서로 상호 침해하는 게 없더라 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정남 방향과 정북 방향
간에 요 1천원과 일반 주거에서 1조건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파트 잘 보시면 정남 정북 방향은요. 옛날 아파트입니다. 요즘 지을 때 보시면 다 뭐 동남 방향, 또 동서 방향, 또 북동 방향, 북서 방향 이렇게 잘 됩니다. 정북이 아니면 정남이 아니면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동북 또 동남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또 햇빛을 보시면 항상 남쪽에서 북쪽으로 비칩니다. 그래서 남쪽에 짓는 건물 높이 때문에 북쪽 대지에서 지을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 대지, 북쪽 방향 대지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서 이 북쪽 방향 대지를 앞두고 남쪽에서 건축물을 딱 이렇게 건축할 때 일조 제한, 남쪽 건물이 일조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보시면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남쪽에서 건물 지을 때 일조권 제한이 발생을 한다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일조권부터 해서 요 왼쪽에 있는 세 가지 제한 전부 다 보시면 건물을 필로티를 설치하면은 필로티는 일조 등과 기타 가로구역 등의 또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에서 빼줍니다. 빼주고 필로티 윗부분 가지고 실제 높이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필로티 윗부분이 남쪽에 짓는 건물이 9m 이하입니다. 여러분 전용과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주택 아니면 권리생활시설, 상가 등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쪽에서 짓는 요 주택이라든지 주택일 때 보시면 9m 같은 보통 3층 정도 높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3층 정도. 그래서 필로티 빼고 3층 정도까지는 무조건 북쪽에서 1.5m 이상을 띄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아니죠. 대부분이죠. 9m를 초과합니다. 9m를 초과해. 좀 높은 건물이 올라갑니다. 9m 초과합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이 전체 높이가 아니고 각 부분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이 말은요, 자, 건물을 딱 지을 때 보시면, 앞부분, 또 가운데 부분, 뒷부분 또 있습니다. 앞부분은요, 요 보시면 요 높이에 2분의 1을 띄우고 요것은 요것의 2분의 1, 요것은 요것의 2분의 1.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남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선을 지어서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 빌라 주택이 많은 이유가 이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다. 그럽니다. 앞부분이 만약에 10m이면 5m 띄우고 뒷부분이 16m이면 8m 띄우고 뒤에가 20m이면 10m 띄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선 요 선에서의 일조 높이 제한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보시면 어떠할 때는요. 그럼 남쪽에 짓는 건물이 높아지면 자기 땅 북쪽에서 한참 남쪽으로 밀려가서 이 북쪽을 향해서 큰 창문이 나는 북창으로 어두워지는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할 때는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 할지라도, 남쪽 건물을 북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남쪽에 있는 요 위치의 건물을 북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자기 땅 정남 방향으로 일조를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더랍니다. 그 경우 보시면, 1번 보시면 각종 어떤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정남 방향으로 큰 공터를 만들어서 북쪽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정남 방향 일조 확보가 가능하다란 말이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일조란 것은요, 사람들이을 위한 일조는 일조인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조지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일조가 아닙니다. 건물 밖에 있다. 그러면요, 더울 때는 그 햇빛을 가리는 그림자일 것이고 추울 때는요, 해가 보이는 해가 보이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일 수 있어. 근데 건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 대지에 건축할 수 있을 때가 남쪽 대지에서 일조권 때문에 높이가 제한되지. 북쪽 편이 큰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북쪽이 또 공원, 광장이네요. 그럼 남쪽 대지는 북쪽에 붙여서 자기 땅 남쪽에 일조 확보하고 북쪽 땅도 자기들 안마당처럼 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 이번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당연히 북쪽은 건축 못하는 땅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북쪽이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 할지라도 북쪽 주인과 돈을 줘서 합의하거나 또 북쪽 주인 간의 친척 관계라 붙이라 이렇게 합의해주면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세 경우는 반대로 정남 방향으로 일조를 확보해서 북쪽에 붙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조권 제한도 당연히 받습니다. 받는데 또 하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또다시 1조 등의 제한. 이건 뭐냐면 1조 제한이 아니고 1조 제한은 당연히 있습니다. 요 두 장소일 때만 있습니다. 밑에는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지역들 참 많습니다. 전용 일반 주거뿐 아니고 보시면요, 저기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공업지역도 일부 또 지을 수 있어요. 또 녹지에도 지을 수 있고 또 계획관리에도 빌라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짓는 모든 땅에서는요, 요것 때문에도 높이 제한이 발생하네요. 뭐냐면 사생활, 앞집, 뒷집, 옆집, 요 사생활 보호를 때문에 또 공동주택은 좀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요, 사생활 보호는 옆에 있는 땅, 인접 대지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고, 또 같은 단지 안에서 101동, 102동, 동동 간에도 사생활 보호가 필요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땅 사생활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더라 합니다. 공동주택의 각 부분 그 높이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2배를 넘지 못한다. 반대로요, 높이는 띄운 거리에 띄운 거리에 2배를 넘지 못한다. 높이의 2분의 1 띄워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불문하고 요 공동주택을 딱 짓습니다. 그러면은 요 높이죠. 요까지 이 높이는 요 띄운 거리의 2배를 넘지 못한다. 이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라. 이 말 되겠습니다. 10m이면 5m, 20m이면 10m 띄워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딥니까? 또 보시면, 사생활 보호 때문이야. 사생활 보호가 좀 덜한 곳이 있습니다. 걸린 상업지역 또는요, 준주거지역은 사생활 보호가 좀 덜합니다. 덜해. 그래서 준주거나 또는요, 걸린 상업지역에서는 4배까지, 건물 높이가 4배까지 올라간다. 높이의 4분의 1만 띄우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중심 상업지역과 또 일반 상업지역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돼. 이유는 뭐냐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요, 일단은 일조권 제한도 없고, 그 다음에 가로택 제한, 여기 공동주택이 없어. 왜?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도 복합주택, 여러분들 아시죠? 주상 복합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그쪽은요, 사생활 포기를 해야 돼. 띄울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또 서민들 많이 사는 다세대 빌라 있죠. 이것도 꽤 높이가 12m, 16m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들만 띄우게 한다. 그러면 앞뒤 좌우를 많이 띄워야 돼. 땅이 좀 넓어야 됩니다. 빌라주택 한 동을 딱 지을 때 좌우로 4개씩 있죠. 요 지을 때 앞뒤 좌우에 다 띄워야 돼. 그러면 요 땅을 많이 확보하니까 빌라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세대 서민 사는 24평 정도짜리 빌라 지을 때는요, 1m만 띄우면 된다. 그래서 다 세대 밀집 지역 가보시면 따닥따닥 붙어 있는 특징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또 같은 단지, 같은 대지 안에도 101동, 102동 서로 마주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망으로 보면 더 잘 보이죠. 이것도 보시면 좀 띄워야 돼요. 그래서 동동 간에도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보시면요, 흔히들 거기 뭐랍니까? 판상형이죠. 옛날 아파트 형태죠. 또 타워형, 탑상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은 보시면 밑에 박스 보이죠? 이것은 바로 탑상형, 101동, 102동 이렇게 띄워놓은 이런 식의 건물 높이 제한 말하고요. 밑에 동진을 보이죠? 이것은 타워 형태의 주택들의 공동택의 높이 제한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봅니다. 판상형은요, 채광창. 여러분들 큰 창문 있죠? 요즘 계단식은 앞뒤 자가 큰 창문이고 복도식은 앞쪽만 큰 창문입니다. 요 큰 채광창, 이 바라보는 곳이 건물 각 부분 서로 마주보든 뒷부분 보든 척벽을 보든 이 높이의 0.5배를 띄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청창,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 부분과 건물 척벽 옆부분이 바라보죠. 이때는요, 8m만 띄우면 돼. 근데 척벽과 척벽 이렇게 딱 붙는 요 사이는요, 4m만 띄우면 됩니다. 자, 또 10은 보시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뭡니까? 관리사무실 또는요, 근린생활시설, 상가 말합니다. 이때는요, 상가 그 높이, 근생시설 그 높이에 1배 이상만 띄우면 된다. 그래서 높이 4층 해봐야 높이가 15m, 10m 아니겠습니까? 그만 띄우면 된다. 그래서 상가와 마주보는 동간은 좀 좁게 그렇게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또 B번 보시면 같은 단지 안에도 남쪽 건물이 낮고 북쪽 건물이 높아. 그러면 높은 북쪽 건물의 0.4배, 낮은 남쪽 건물의 0.5배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되겠다. 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진을 보이죠.
이건 타워식 아파트에 관한 특징입니다. 타워식은 좁고 높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동지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모든 세대, 1층 세대 모든 세대가 2시간 이상 거실 쪽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되겠다. 따로 거리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이 제한. 좀 어렵지만 항상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